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30일 밤 10시 반입니다. 그동안 소강 사태가 지속되던 베네수엘라에서 새로운 국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60개국이 인정하는 베네수엘라의 정통성 있는 국가 지도자 후안 과이도 대통령이 오늘 수도 카라카스의 공군기지에서 군인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면서 다른 군인들을 향해서 이제 해방작전을 시작하자. 오퍼레이션 리버티고 시작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 여러분, 억압의 시대에 그 종말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군의 주요 부대들과 함께 있습니다. 해방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군대와 함께 거리로 나가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억압의 종말을 완수할 때까지 거리들을 수복하겠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공보장관은 트위터로 반역자들의 쿠데타 음모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국방장관은 대부분의 군인들은 아직 정부에 충성하고 있다고 트위터로 알렸고요. 반역적 행동을 하는 정치인들이 무기를 든 군대와 경찰을 고용하여 테러를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후안 과이도 이제는 대통령이라 불러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국제사회에서 정통성 있는 대통령으로 치고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마두로를 반란분자로 보니까요, 이제 과이도가 확실하게 군의 일부 부대를 장악하고 있고 내일 그들과 손을 잡고 거리로 나오겠다, 이렇게 되니까 정면 대결 양상입니다. 과이도는 비폭력 저항을 호소하고 있는데 일부 군인들과 함께 거리로 나설 경우에 마두로 정권과 정면 충돌하는 양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 필리핀에서 있었습니다. 1986년이었습니다. 그때 야당과 군대가 합세를 해가지고 거리로 나오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당시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하와이로 달아났습니다. 그 상황과 비슷해지는 건지 아니면은 군이 분열돼 가지고 내전 상태로 갈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과이도는 그의 정치적 후견자이며 한때 야당 지도자였던 레오폴도 로페즈와 함께 있는 사진도 찍었는데, 이것도 심상치 않는 게 이 로페즈는 마두로 정권에 의해서 가택 연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로페즈는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과이도 대통령과, 이 사람은 과이도를 지금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이도 대통령과 헌법을 존중하는 군인들에 의하여 풀려났다 라고 트위터를 쳤으니까 이 확실하게 군의 일부가 지금 과이도 편에 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이도는 미국, 유럽 등 약 60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는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과이도를 정통성 있는 정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정권을 장악한 마두로 대통령과 그를 인정하지 않는 과이도 대통령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 군대인데, 베네수엘라 군대와 보안기관에는 지금 쿠바 보안 요원들이 약 2만 명 침투해가지고 쿠데타 움직임을 감시하고 반정부 세력을 탄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차베스, 마두로, 이 두 사람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군대에 침투된 공산주의자였어요. 군인이 공산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바의 카스트로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스트로 정권에 기름을 거의 공짜로 대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카스트로는 보안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카스트로 마두로가 쿠데타를 당해서, 특히 군으로부터 쿠데타를 당해서 엎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쿠바가 이 마두로 정권의 종주국입니다. 종주국. 어떻게 보면은 마두로와 이 차베스는
쿠바의 좀비입니다. 좀비. 영혼을 빼앗겨 버리고 좀비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쿠바는 군대를 잘 이렇게 관리할 줄 아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군대를 분열시켰습니다. 정규군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은 과거에 뭐 보안부대, 기무사, 보안사령부와 같은 정권을 수호하는 부대도 따로 있고, 또 어떤 부대는 완전히 범죄만 저지르고 마약 밀매와 결탁해 가지고, 또 어떤 군대는 이 기업인지 군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군대를 4분 5열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야 쿠데타를 모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가 거들려 가지고 지금 연간 1000만%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인구의 10%가 외국으로 달아났는데도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지금까지 마두로 정권을 지지해 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바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과이도가 군 부대와 그동안에 교섭을 해 가지고 중요한 부대죠. 수도에 있는 공군부대를 포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내일 시위에는 군인들과 함께 거리로 나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과 함께 거리로 나오면은 마두로는 군대를 보내가지고 총격전을 벌리든지, 아니면 방관하든지, 아니면 이게 결정적 계기가 돼가지고 군이 과이도 쪽으로 넘어오든지, 이렇게 될 판입니다.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대한민국이 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은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베네수엘라가 그동안에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어떻게 차베스와 마두로가 정권을 한 2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뭐냐 하고 아마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좌익 세력 내부에서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차베스를 잘한다, 차베스가 노무현보다 더 잘한다, 차베스를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조희현 서울시 교육감이었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차베스만큼 잘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했던 이른바 극좌 세력이 이 문재인 정권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경제가 망가져도 어떻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대한민국에 중요한 관점을 하나 제공해 줄 것입니다. 차베스와 이 마두로의 속성이 한국의 주사파와 똑같습니다. 즉, 이 자들은 공산주의자이면서도 조국을 위한 공산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적을 위한 충성을 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영혼을 한쪽은 주사파는 김일성 집단에게 바치고, 이 차베스와 마두로는 쿠바의 카스트로에게 바쳐가지고 스스로 부하가 되는, 찾아가서 부하가 되는 그런 반역 세력 플러스 공산주의자, 최악의 조합이죠. 최악의 조합. 그래서 제가 베네수엘라 사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 항상 베네수엘라의 주사파 마두로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1980년대까지 남미에서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남미를 휩쓸던 쿠데타도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으니까 그것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민주적 제도도 꽤 뿌리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베스 마두로가 집권을 해가지고 좌파 파퓰리즘 정책을 펴가지고 복지를 일종의 선거운동 차원에서 마구 뿌려대니까 결국은 경제도 망가지면서 국민의 분별력도 같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투표를 하면은 차베스가 대통령 당선되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과연 한국에서는 오지 않을까?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40% 이상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데, 높게 평가하는데 잘했다는 게 뭐냐? 남북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지금 남북관계를 잘하고 있고 외교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30% 40%나 됩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카스트로 좋아하는 것이나 대한민국 사람이 김정은 좋아하는 것이나 미국 사람이 스탈린 좋아하는 것이나 유대인이 히틀러 좋아하는 것이나 뭐가 차이겠습니까? 분별력이 망가졌죠. 그러나 결국은 군대입니다. 군대. 체제를 지키는 최종 기관은 정권이 아니고 군대입니다. 국군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운명도 결국은 국민이 망가져도 국군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인데 참으로 주목되는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